어머님, 제 엄마 기억하세요? 이름은 정미숙이었어요. 제가 며느리 지혜에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20년 전 그 이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이름을요. 미숙이를. 어떻게? 젤의 엄마예요. 어머님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복수와 오해,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반드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서울 서초동에 사는 박선영입니다. 제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시작돼요.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 지혜와의 첫 만남부터일까요? 3년 전이었어요. 아들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가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내 여자친구 지혜야.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를 봤을 때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큰 눈, 오똑한 코, 그리고 슬픈 듯한 미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지혜입니다. 어머, 이쁘네. 준호야, 어디서 만났어? 회사 동기예요. 입사 동기. 지혜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혜가 저를 볼 때마다 그 눈빛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슬픔, 아니면 원망. 하지만 저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6개월 후 준호가 청혼을 했고 지혜는 승낙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어요. 지혜야, 부모님은 언제 뵐 수 있을까? 부모님은 안 계세요. 어머, 그래? 언제?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다니.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진짜 딸처럼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지혜 쪽 하객이 거의 없었거든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과 친구 몇 명뿐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지혜가 혼자 앉아 있는 걸 보고 저는 다가가서 안아줬어요. 지혜야,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야. 엄마처럼 생각해도 돼. 지혜가 제 품에서 떨었어요. 우는 건지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지혜는 우리 가족이 됐어요. 처음 1년은 평범했어요. 지혜는 좋은 며느리였어요. 명절 때 음식도 열심히 준비하고, 제 생일 때 선물도 챙기고, 집안일도 도와주고요. 준호도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서재 사건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서재에 들어갔는데 지혜가 깜짝 놀라며 뭔가를 숨기더라고요. 어머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방금. 뭐 하고 있었니? 아, 그냥 책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혜가 서 있던 곳은 책장이 아니라 제 금고 앞이었어요. 제 금고는 벽에 숨겨져 있었는데 지혜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지혜야, 뭐 필요한 거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려고요. 청소, 금고 앞에서. 그날 밤 저는 금고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찝찝했어요.
두 번째는 준호와의 관계였어요. 결혼 2년 차부터 지혜가 슬슬 준호와 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님 모시고 외식 어때? 준호야, 이번 주말은 우리 둘이 데이트 가면 안 돼? 요즘 너무 바빠서 우리 시간이 없잖아.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다음 주도 내 친구 결혼식이 있어. 그 다음 주는? 이런 식으로 매번 핑계를 대며 제가 준호와 시간을 보내는 걸 막았어요. 처음에는 신혼부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엄마, 이번에 유럽 여행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제가 아들한테 전화로 물었을 때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미안. 지혜가 둘이서만 가고 싶대. 신혼여행 때 가지 못했던 곳이래. 아, 그래. 그럼 너희끼리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 같으면 준호는 저를 꼭 챙겼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로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는 돈 문제였어요. 결혼 3년 차, 지혜가 처음으로 돈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가 집을 좀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는 흔쾌히 줬어요. 아들 내외 잘 살라고요. 그런데 6개월 후 또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투자금이 필요해서요. 사업, 무슨 사업?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잘 되거든요.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저는 또 줬어요. 이번에는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더라고요. 지혜야, 그때 빌려준 돈은? 아, 그게 사업이 생각보다 안 돼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또 3개월 후.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거절했어요. 지혜야, 엄마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이번에는 너희가 알아서 해봐. 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날 이후로 지혜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명절에도 늦게 오고 오면 시큰둥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우연히 지혜의 방에 들어갔다가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그리고 유언장. 제 필체를 흉내낸 가짜 유언장이었어요. 내용은 제 모든 재산을 며느리 최지혜에게 준다는 거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지혜가 왜 이런 걸?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왜? 제가 지혜한테 못해준 게 있나?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지혜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요. 한 달 후 받은 보고서를 보고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최지혜, 본명 정지혜. 어머니 이름 정미숙 1975년생, 2005년 사마. 고아원 입소 2005년 당시 10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미숙.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대학도 같이 다니고
취직도 같이 하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정말 자매처럼 지냈죠. 그러다 2000년 미숙이가 저한테 사업 제안을 했어요. 선영아, 우리 같이 사업 하나 해보자.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뜬다잖아. 우리 같이 시작해보는 거야. 나는 사업 같은 거 잘 모르는데. 괜찮아. 내가 다 알아볼게. 너는 투자만 해줘. 자본금만 있으면 돼. 저는 망설였어요. 사업이라는 게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미숙이가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믿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1억 정도. 제게 1억은 큰 돈이었어요. 남편이 10년간 모은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숙이를 믿고 투자했어요. 처음 6개월은 잘 됐어요. 매출도 나오고 수익도 생기고요. 미숙이는 매달 배당금을 주면서 우리 대박 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1년쯤 지나서부터 이상해졌어요. 선영아, 이번 달은 배당금 못 줄 것 같아. 재고를 많이 사느라 현금이 부족해. 그래, 그럼 다음 달에 줘. 고마워. 다음 달에는 꼭 줄게.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배당금은 없었어요. 2004년 가을, 미숙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요. 저는 불안해서 미숙이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텅 비어 있었어요. 저기요, 여기 회사 어디 갔는지 아세요? 건물 관리인이 말했어요. 아, 거기요. 3개월 전에 야반도주 했어요. 임대료도 안 내고요. 야반도주. 저는 미숙이 집으로 갔어요. 거기도 비어 있었어요. 이사 간 거였어요. 패닉에 빠진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기죄로요. 경찰 조사 결과 미숙이는 저한테서 받은 1억을 사업에 쓴 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 날렸더라고요. 그리고 빚까지 2억을 졌고요. 저희가 찾아보겠지만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 시간이 걸릴 겁니다. 6개월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미숙 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망했습니다. 뭐라고요? 부산의 한 고시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자살로 추정됩니다. 미숙이가 죽었다고? 저는 장례식장에 갔어요. 조촐한 장례식이었어요. 조문객도 거의 없었고요. 빈소에 미숙이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야윈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10살쯤 된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저기, 미숙이 딸이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도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너, 이름이 뭐니? 지혜요. 지혜. 그 이름을 들었을 때는 몰랐어요. 20년 후 그 아이가 제 며느리가 될 줄은요. 저는 미숙이의 장례를 치러줬어요. 미안한 마음에서였어요. 제가 고소를 해서 미숙이가 도망 다니다가 결국 자살한 거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아이에게 물었어요. 지혜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친척은 없니? 없어요. 그럼 고아원 간대요. 복지사 언니가 그랬어요. 10살짜리 아이가 고아원에. 불쌍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저도 남편과 아들이 있었고 여유가 없었거든요. 지혜야, 미안해. 아주머니가 도와주고 싶은데.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지혜를 다시 본 건 20년 후 며느리로 만났을 때였어요. 사립탐정 보고서를 보면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지혜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수하려고 일부러 준호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하지만 왜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지혜를 불렀어요. 준호 없이 둘이서만요. 지혜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네, 엄마 얘기. 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제 엄마 기억하세요? 이름은 정미숙이었어요. 알아. 나도 오늘 알았어. 그럼 아시겠네요. 왜 제가 이 집에 왔는지. 복수하려고? 네. 지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엄마 죽었어요. 지혜야, 그건 오해야. 나는 오해요? 어머님이 우리 엄마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도망 다니다가 결국 죽었어요. 지혜가 소리쳤어요. 20년간 쌓인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저한테 편지를 남기고 갔어요. 읽어보시겠어요? 지혜가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선영이한테 빌린 돈을 날려서 선영이가 엄마를 고소했대. 엄마는 이제 갈 곳이 없어. 지혜야,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선영이를 원망하지 마. 잘못한 건 엄마니까.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지혜야, 미안해. 나도 내 엄마가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나는 그냥 내 돈을 돌려받고 싶었을 뿐이야. 변명이에요. 어머님은 부자였잖아요. 1억쯤 없어도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지혜야, 저는 고아원에서 15년을 살았어요. 매일 밤 엄마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왜 나를 두고 갔냐고. 왜 나를 버렸냐고요.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알았어요. 엄마를 죽인 건 어머님이라는 걸. 그래서 결심했어요. 어머님한테 복수하겠다고. 어머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전부 빼앗겠다고요. 그래서 준호한테 접근한 거구나. 네. 저는 3년 전부터 계획했어요. 회사에서 우연을 가장해 준호 오빠를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요. 그리고 어머님의 재산을 조금씩 빼내려고 했어요. 서재에서 금고 보고 있던 것도. 네.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재산을 전부 제 이름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준호와 나를 떨어지게 만든 것도. 어머님이 제일 아끼는 아들을 빼앗으려고요. 어머님도 엄마처럼 혼자 되게 하려고요.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야, 그럼 준호는 사랑한 거니? 아니면 이용한 거니?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이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좋아지게 됐어요. 준호 오빠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요. 그럼 이제 어쩔 거니? 내 복수는? 지혜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처음엔 확실했는데, 이제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혜야,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내 엄마에 대해서. 뭔데요? 내 엄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니? 돈을 날렸잖아요.
그건 맞아. 근데 그 돈을 왜 날렸는지는 아니? 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오래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뭔데요? 내 엄마 병원 기록이야. 지혜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 엄마는 2000년에 암 진단을 받았어. 난소암 3기.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수술비랑 치료비가 5천만 원이 필요했대. 근데 보험도 없고 돈도 없었지. 그래서 내가 투자한 1억을 주식에 넣은 거야. 5천만 원을 2억으로 만들려고.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봤어요. 근데 실패했어. 전부 날렸어. 그리고 빚까지 졌지. 그럼 엄마는 치료를 못 받았어. 그래서 병이 악화됐고 결국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지혜가 물었어요. 어머님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나도 오늘 안 거야. 내가 미숙이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옛날 자료를 다 뒤졌어. 그리고 발견했어. 지혜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엄마는 날 위해서, 그래, 널 살리려고 그랬던 거야.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크게요.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아파서 그랬던 건지. 나도 몰랐어. 미숙이가 나한테 아프다는 말을 안 했거든. 자존심이 있었나 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지혜야, 미안해. 내가 진작 알았으면 고소 같은 건 안 했을 거야. 오히려 도와줬을 거야. 어머님, 그리고 장례식 때 널 고아원에 보낸 것도 미안해. 내가 데려와서 키웠어야 했는데.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원망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나도 내 처지였으면 똑같이 했을 거야.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20년간 쌓인 오해와 아픔을 다 쏟아내듯이요. 그날 밤, 저는 지혜에게 말했어요. 지혜야, 이제 어쩔 거니? 모르겠어요. 준호한테 말할 거니? 무서워요. 오빠가 저를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런 말 하지 마.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어머님,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이제 진짜로 우리 딸이 돼줘. 복수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지혜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지혜는 더 이상 제 재산을 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진짜 딸처럼요. 명절 때도 먼저 와서 음식 준비하고,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고, 생일 때 깜짝 파티도 열어주고요. 준호도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지혜가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냥 철이 든 거겠지. 그래도 좋아. 우리 셋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니까. 6개월 후 지혜가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어머님, 저 아기가 생겼어요. 제 손을 잡는 지혜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 정말 축하해. 제가 지혜를 안았을 때 지혜가 속삭였어요. 어머님, 제가 엄마가 돼도 될까요? 저는 엄마한테 버림받았는데. 지혜야, 넌 최고의 엄마가 될 거야. 내 엄마처럼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엄마가 될 거야. 고마워요, 어머님. 지금은 2024년 1월입니다. 지혜가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소연이에요. 소연이를 안고 있는 지혜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20년 전 10살짜리 지혜가 엄마 장례식에서 멍하니 앉아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혜야, 네, 어머님. 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거. 그럴까요? 그럼. 분명히 웃고 있을 거야. 지혜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님이 처음에 절 안아줬을 때 기억나요? 결혼식 날. 응. 그때 이상했어요. 원망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너무 따뜻했어요. 진짜 엄마 같았어요. 그래서 더 헷갈렸어요. 복수해야 하는데 자꾸 어머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혜야, 이제는 확신해요. 어머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해였던 거예요. 저도 울었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 상황이 만든 피해자. 네. 지혜가 아기를 제게 안겨줬어요. 어머님, 소연이 봐주세요.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정말 천사 같은 미소였어요. 소연아, 내 엄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딸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내 엄마인 지혜도 이제 너를 위해서 뭐든 할 거야. 그게 엄마니까.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어요. 지혜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창밖을 봤어요. 어머, 눈이다. 어머님, 소연이한테 첫눈 보여주세요. 그래, 우리 같이 보자. 우리 셋은 창가에 서서 눈을 봤어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의 모든 아픔을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20년간의 오해가 풀렸어요. 20년간의 원망이 용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게 오해는 아닐까요? 진실을 알기 전에 미워하지 마세요. 상황을 알기 전에 원망하지 마세요. 지혜처럼 20년을 원망하며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오해였다는 거요. 그리고 용서는 약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랑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가 잘한 걸까요? 지혜를 용서한 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혜는 이제 제 진짜 딸이니까요. 그리고 지혜 엄마 미숙이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화해한 걸 보면서요. 사랑은 원망보다 강해요. 용서는 복수보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세요.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극락사연 이만 마치겠습니다.